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하고 공동 정권이냐 그 얘기해서 하면서 탄핵했잖아요. 경제공동. 내가 뽑아준 게 박근혜지 최순실이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문재인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지난 2018년이었습니까? 18년입니다. 네. 그렇죠. 18년 봄 이야기인데요. 봄이었죠. 그게 이게 이른바 타지 말한 공군 1호기 타고 타지 말 가는 사건. 내가 김정숙, 내가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거 뭐 문재인하고 김정숙 공동 정권입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원래는요. 인도 정부가 그 기념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허방우 좀 기념공. 고위 당국자를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고위 당국자를 와달라 했냐고 하면은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좀 짧은 기간에 다시 올 수 없으니까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와서 좀 축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 고위 당국자라고 하는 것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에요. 실제 어제 그 조선일보의 기사 보도를 보면은 고위 관계자 괄호 열고 체육부 장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문체부. 문화체육부 장관. 네.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당시에 도종환이거든요. 음. 그래서 인도 정부는 장관급 정도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도 그런 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난데없이 김정숙이라는 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좀 특검을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나타나서 공군 1호기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대통령 휘장을 단. 자, 그러면 돈이 달라집니다. 문체부 장관이 뭐 수행원들 데리고 가면 한번 5천만 원 안팎 이번에 보니까 2,450만 원. 그 정도죠, 그죠? 네. 어림 잡아도 네. 5천만 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는 바람에 가게 된 사람이 40여 명입니다. 40 경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쓰는 예산이 한 3억 넘을걸요, 아마? 3억 5천 거의 4억 그죠? 되고 그걸 그냥 한 게 아니고 청와대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했대요. 그래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권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임을 한 것이지 김정숙에게 위임을 한 거 아니라고. 예? 그것 때문에 김정숙이 대통령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말이야. 최순실을 뽑았냐? 내가 박근혜를 뽑았지.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김정숙에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라고요. 문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지. 근데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돈이 국민 세금이 얼마나 되며 제가 또 궁금한 건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져갔을까? 뭔가 오고 가면서 무슨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것도 뭐 사놨나? 인도에서 뭐 물건을 좀 뭐 가져오기 위해서 전용기를 가져가. 진짜 이게 이런 의혹들이 지금 밖에서 많습니다. 왜 인도에 가면은 그 예술품, 장신구 이런 거 많거든요. 그렇죠. 예, 뭐 상하로 된 거 뭐 이런 뭐 거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그 의혹이 많아요. 의혹이 지금. 많아요 네. 지금. 그 전용기를 왜 굳이 행랑을 가져가? 통해서 왜 진짜 그렇게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책에 보면은 2018년 김정숙 지금 제가 대통령 여사 이런 걸 하니까 우리 댓글에서 왜 뒤에 존칭을 붙이냐 이런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제가 뭐 우리 댓글에 여론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김정숙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숙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악의적 왜곡이고 그렇게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적 성과다. 근데 단독 외교적 성과인데 외교부 보고서에 없대. 없어요. 그리고 일정에도 없었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댕댕이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예.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 이걸 국민들이 이제 모를 것 같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한꺼풀 한꺼풀. 왜냐하면 이 공문에 남아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 국가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모든 걸 서류로 문서로 남지 문서주의.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인도 타지말 그 여행 일정도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 근데 귀국하는 건 당일날 오전에 당일날, 가는 건데 거기 사진 찍힌 걸 뭐 아주 그 거창하게 홍보를 하고 그거 그 국정 홍보 TV에
우와 국빈급 외교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화자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까지 했다고.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이죠. 네, 네. 권력의 사유와의 그 취해가지고. 아니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도로 갔다 와서 무슨 외교적인 성과가 있는 거죠?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갔다 와서 어떤 외교적인 성과가 있는 거죠? 너무 잘 갔다 왔으면은 인도에서 또 오라고 할 것 같은데. 인도가 뭐 우리 K9 자주포를 많이 사줬나? 그러니까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이 자들이 정말 권력에 취하긴 한참 취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 궁금해하는 건 첫 번째, 분명히 인도에서는 고위급,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을 오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당시 구중심처 청와대에서 무슨 야로를 부려가지고 김정숙이를 보냈는지 그거 밝히란 거 아닙니까? 아니, 특검해야죠, 이것도. 네. 특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제가 어제 쭉 스크린 해보니까 그 김정숙 옆에 이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거 벤치 같은데 맞아. 끼어가지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야, 저 참, 장관이 명색이 장관이 가서 그 대응을 하면 되는 행사였는데, 대통령 부인을 모시고 가니까 장관도 찌그러져가지고 거기 이렇게 아주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권력의 사유 아니겠습니까? 특검합시다. 그게 웃긴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게 허황우 공원을 만드는데 허황우가 가야국의 한 왕국 그 왕비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자연뽕으로 간 사람이 김해 시장이래요. 김해가 어딥니까? 그쪽 그짝 사람들은 참 기획도 잘해. 근데 이걸 보면은 어제 이거 뭐 또 다른 뉴스인데 네. 사실은 그 영부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짤막하게 드리면은 어제 경기도에 그 아주 오래된 사찰입니다. 네네. 고려 시대부터 있던 사찰에 한 600년 된 사찰인데 거기에 원래 그 우리 유명한 고승들이 돌아가시면은 다비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해서 화장 장례식. 유골을 이렇게 수습하잖아요. 그러면 사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 사리를 보관해 놓은 탑이 있었는데 사리탑 부도. 그게 일제 시대 때 탈취가 됩니다. 아. 그래서 뭐 도굴꾼이 가슴 탈취를 했겠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2004년도에 보니까 그때 노무현 정권 시기입니다.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일본도 아니고 미국까지. 이게 미국까지 갔다고요? 간 거예요. 와.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반환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김건희 여사가 미국 갔을 때 미국 그 대통령과 방문했을 때 보스턴 박물관을 가서 어허. 이거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 이유를 이제 외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동맹 국가 아니냐. 서로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싸운 한미동맹 국가인데 이거 600년 전에 시작된 이 살이이고 고승들 5분의 살입니다. 이거를 한 100여 년 전에 탈취가 돼가지고 몰랐는데 이게 그동안 뭐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알았지만 반환이 안 되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좀 알았지만 또 안 되고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신경도 안 썼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 갔을 때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한미동맹을 명분을 해서 영구 임대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거기서 이걸 이제 귀하는 조치를 한 거죠. 예. 그 어디 그 기념식이 열렸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외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외교는 성과는 김건희 여사가 성과를 냈네. 아니, 성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도 타지말 가서 무슨 성과가 있냐고. K9 자주포 10대 예를 들자면 뭐 K1 전차 20대 뭐 성과가 나와야지. 아니면 뭐 타지말 우리나라 들어갔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5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무료 입장 무료. 가능. 뭐 예를 들자면 2024년은 코리안 관광객들은 무료 입장. 뭐 이런 성과가 있어야지. 외교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이게 배우자 단독 외교 성과다라고 했는데 어떤 성과? 그런 성과가 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성과인데 외교부 일지에는 보고서에는 왜 빠져 있죠? 그렇게 중요한 성과를 원래 없었던 거죠. 징계했습니까? 그러면 원래 없었던 거죠. 계획이. 성과 자체는 우리 여사님이 다녀온 것 자체가 성과다. 버킷리스트에 리스트 하나 얻은 것이 성과다.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돈이 누구 겁니까? 다 국민 돈 쓴 거 아니에요? 수억 세금 원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은 지금 한 6, 70년 전에 그런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돈을 씁니다. 써야 되는데 돈 쓴 만큼 성과물을 가져오라고요. 성과물을. 성과물도 없는데 무슨 외교예요, 그게. 응? 그래요. 우리 새트리다님, 김정숙 라오스 방문 때 대통령 앞에 보무도 당당하게 이런 거 다 가잖아요. 예. 예. 앞장서서 가는 모습 눈에 선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탄핵하라고 했겠지. 네가 특검하라고 대통령이냐? 왜 먼저 가냐고 그 특검하라고 했겠지. 예, 예, 예. 아, 진짜 여행을 떠나요님 두 분 수고하십니다. 네, 안준화님 우리 돈, 피 같은 돈, 세금인 거죠. 네, 밥값 좀 하라고요.라고. 밥값을 해야죠, 밥값을. 네네, 국풍님 또 정금미님, 김건희 여사님 파이팅입니다.라고 했고, 아 사모님, 사모님. 아니 저기 우리 사모님, 아 예, 그 예, 이멜다와 꿀꿀이의 그뭐 제가 누군지는 제가 뭐 읽진 않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건져온 것이 성과다. 아 정말 네, 성과는 돈 쓰는 성과다. 문종래님, 정숙이 다시 다녀와라. 성과 가지고 와라. 온누리님 여행하며 즐기러 가겠죠. 아 참 그래요. 국민의 눈높이에가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하라라는 것이 정말 뒤탈이 나는데. 1990년대에 삼김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 DJ, YS 또 JP라고 하면은 최근 새롭게 삼김이 있죠. 뭐 김정숙 또 김혜경 물론 뭐 우리 김 여사님도 지금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과 또 야권 좌파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민전 당선인이 삼김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과 지금 관련해서 사실 그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민전 당선인이 이제 역공으로 그러면 김혜경, 김정숙 같이 해서 상김 특검 하자 이러니까 기사량이 줄고 확 줄어버렸죠. 오히려 지금 언급을 자제하죠. 네. 민주당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김민정 당선인이 그래서 아주 요번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좌중질환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고 사안별로 공격이 들어오면 역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음흠.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많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108 번대만 할 것이 아니고 행동하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액션을 해야지. 예, 액션. 예, 예.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액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김 특검이란 키워드가 팍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 공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닥치고 공격이라까지는 아니지만 그 축구에서도 그렇듯이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란 것이 쑥 들어가는 거 들어버렸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네. 축구하고 똑같은데요. 맨날 수비만 하는 팀은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공격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슛 골인 되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참 진짜 좀 열 좀 받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하셔도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의 초선들이 71명인데 특검 그 최혜병 특검 가지고 그 받으라고 하면서 대통령 거부하면 탄핵해야 된다면서 국회 앞마당에 지금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쳤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2번 가봤는데요. 텐트에 사람이 없어요. 없어. 얼마나 하겠어. 처음에는 매일 한 명씩 뭐 1 플러스 알파 해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2번은 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재선 이상도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결기를 보였는데 민주당 초선들이 결기를 보였는데 가보니까 이 텐트에 별 사람이 없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 초선들도 초선 지금 40여 명 아닙니까? 결기를 보이라고 결기를 뭔가 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민주당 71명이 한 번 하고 후속타가 없어도 첫 번째 했던 액션 자체로 국민들한테 주는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41명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초선들 70년대생, 80년대생 위주로 해서 원내 부대표단을 꾸렸어요. 그러면은 빨리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액션에 따르는 실질적인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뭔가 내놔야 되는 성과를 지금 내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 한 자리 차지했다. 내가 원내 부대표가 됐. 그
명함 하나에 파놓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건 이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누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민들이 왜 나를 뽑아줬을까? 그러면 민주당 초선들 71명이 그 핵심이 사실은 31명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아주 급진 좌파 세력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초선들도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그 옆에 텐트를 치자. 우리는 좋다. 상김 특검 가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이래서 안 된다. 공수처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텐트를 치시라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치행위를 하시라고. 국민이 뽑아놨는데 국민을 무서워해서 그런 걸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뽑아준 국민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좀 짜증나고 그래서 열받는 우리 일이 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답답한 국민들의 어떤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켜 달라고요. 그렇죠. 아